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이 남았는데 다음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하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재명 올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지금 대선 주자 나온다고 그게 무슨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3년이나 남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말이죠. 야당에서는,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아닌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랍니다. 야당 대선 주자 누구지? 내선 주자가 몇 명, 한 두 명만은 골라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뜸 한다는 말이 이재명 저 감방 안 가면 저게 1등 될 거야. 감방 안 가면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있는데 감방을 안 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가 이상하죠. 감방을 안 가든지 무슨 심판을 유죄 심판을 받지 않거나 이러든지 하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10개 혐의에다가 7건의 그 건수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재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한 1년 남았다면 대충 넘어가겠는데 대법원도 양심 있지. 3년까지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 코리아 대법원 어떤 소리 들으려고요. 김명수보다 더한 소리 듣습니다. 김명수는요, 자손 대대로, 좀 혼 좀 날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사법체계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법인이 무슨 국제인권법인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창립해가지고, 춘천지방법원장, 에서 일약 그냥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그리고 난 다음에 제법까지 폼까지 잡던데, 춘천에서 출발하면서 어디서 걸어가겠다, 저 기차 타고 가겠다, 헛소리 잔뜩 해놓더니 나중에 가자마자, 이태리 무슨 대리석 재료로 어쩌다느니, 아주 그냥 초호합한, 관사를 만들고 또 거기다 어린이 무슨 놀이터까지 만들고 손자, 손녀들 아주 웃기는 짓을 많이 했죠. 거기다가 또 자기, 딸인가 누구 자녀, 누구 칼 법무법인 무슨 누구 그거 했다고 말이죠. 거기 대한항공하고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파티를 했다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과거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말 불가침 영역이고 정말 훌륭한 인품과 인격의 소유자들이 대법원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오고 난 다음부터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건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김명수가 오고 난 다음부터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문재인의 삼권 통합부 안에 사법부가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무조건 하고. 그거 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판에 보내는 거 그 녹음 파일 들었지 않습니까? 야. 당신이 임판사 저기 가줘야 된다. 탄핵에 가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기 혼자 살았으니 이런 자가 지금 하늘을 보고 대한민국 아래서 산다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자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크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국민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대선 주자가 3년이나 남았는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차기 대통령을 가장 호감 가는 인물이 누구냐 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등이고 2등이
한동훈이고 3등이 조국이다. 참, 조국이가 대통령 반열에 올라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습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니까. 또 이재명은 또 40대하고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데, 아니 40대하고 50대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40대하고 50대는 분별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분별력이 가장 높은 데가 40대 50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범죄 혐의가 있고 저렇게 문제가 있고 그 형수 욕설 뭐 등등 온갖 무슨 뭐 이야기들이 많은 저 사람 실체를 보면서, 거짓말의 실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40대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는지 그 점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0대 50대는 미순 효순의 시대여서 그렇습니까? 정교제 시대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 40대 50대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소위 공정위 데일리한 의뢰로 해가지고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보수진영, 진보진영 대권주자 중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자가 누군가, 이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이가 37.3%, 한동훈이가 26.0%, 조국이가 7.7%, 오세훈이가 3.3%, 홍준표가 4.7%,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녀 응답자 모두가 이재명을 선호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남성 호감도는 36.9%, 여성 호감도는 37.8%. 아니, 근데 쳐다보면서 뭡니까? 이 방탄하는 걸 쳐다보고 이거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죠?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 여론조사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 때문이겠죠. 네. 한 전 위원장은 남성의 22.4%, 여성의 29.6%가 지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40대 52.3%, 또 50대가 50.3%입니다. 참 이해 못할 수치입니다. 40, 50대를 바라보는 눈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예. 한 전 위원장은 70대 이상에서 41.6%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호남권에서 이재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호남권은 뭐 특별한 지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가장 높은 지지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해를 참 못할 노릇입니다. 네. 하여튼 호남이 무슨 뭐 특별한 구역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꼭 보면 민주당 후보자에게는 막 무조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재명은 경상도 사람인데 어떻게 호남권에서 그렇죠? 문재인도 경상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죠? 민주당 좌파만 되면 무조건하고 오케이 통과입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그 이유를 한번 좀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왜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꼽으면 그대로 나오는지. 그거는 묻지마 아닙니까? 묻지마. 이번에도 보니까 선거하고 나니까 뭐 90%도 나오고 80%도 나오고 아니 누구야 박지원이가 8, 90% 이상 나오고 도대체 이해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선거라면은 그렇게 인물이 한 사람밖에 없는가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민영배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선이 꽂으면 됩니까? 참 야릇한 결과를 보면서 그냥 웃고 말아야 될 건지, 정말 슬프게 생각해야 될 건지, 화를 내야 될 건지, 헛웃음을 헛기침을 해야 될 건지 정말 모를 판입니다.
한동훈은 26%로 뒤를 따랐습니다. 이재명의 뒤를 따랐습니다. 네. 조국은 7.7%, 물론 퍼센티지는 적지만 이분이 3등을 했다. 대통령감입니까? 저런 분이 대통령감 맞습니까? 아니, 좌파 운동을 하고 한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입니까? 자유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유라 민주를 위해서 자유민주의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이 4050 세대 아닙니까? 그거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5.3%, 홍준표 대구시장이 4.7%. 예. 성별로 보면 남녀 응답자가 모두가 이 대표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남성 호감도가 36.9, 여성 호감도가 37.7, 37.8, 그 다음에 한 전 위원장은 남성이 22.4, 여성이 29, 여성한테 훨씬 인기가 있네요. 네. 지역별 지지율로 보면 호남권에서 이재명이 같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아예 한동훈 등등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이해 안 되는 수치가 나오는 바로 호남. 여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풀리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정상화가 될 수 없다. 정상화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거꾸로 이렇게 도식도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평균룰이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바로 호남이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사회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서 국가 과제로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6, 7일 사이에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RS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습니다.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과. 그래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대통령 정부, 국민이 뽑은 대통령 정부를 함부로 말을 올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말을 다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도 이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요? 이 여론조사들도 이게 진짜 이 통계의 조작성이 없나요? 여론조사 이 샘플링 할 때 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겠죠. 좋습니다. 이재명이가 1등이든 특등이든 그건 관계는 없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트 3년 동안에 무사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증거가 쫙쫙 잡혀 있다는 소위 교사 혐의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런 것들 또 선거법 문제 3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뻗태게 법원이 해준다면 과거에 지금까지 뻗탠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사법부가 제대로 사법부 소리 듣겠습니까? 그래서 착각은 자유라는 거죠. 3년은 아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무탈하다는 것은 3년 동안 무탈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어디서부터 발원됐느냐.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수사입니다. 그것이 한 9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 그런 수사들이 지금까지 연이어서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 이걸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법부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저희들의 정상적인 사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죄를 진 자는 감옥으로 가야 된다라는 도식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아니 죄를 진 자가 멀쩡하다. 돈 없고 가난한 서민들만 조금만 죄를 지면 벌벌벌 매고 검찰이 끌려다니고 경찰이 끌려다니고 오락하면 가고 가서 재판하면 재판 가면 변호사도 돈 없으니까 제대로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냥 빵빵빵 치는 대로 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 나라는 참 험한 민국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의식이 많습니다. 4.19 혁명 보십시오. 예. 4.19 혁명 보십시오. 선거 부정을 했다고, 그게 선거 부정 때문에 4.19가 놓은 겁니다. 예? 5.16 군사혁명 보십시오. 토탄에 빠진 대한민국, 부패와 그 이념 과잉과 그저 소위 X판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딱 군인이 일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창조를 해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도처에 정의로운 숨결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은 바로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의감은 그 어느 나라의 정의감보다 그 국민 정의감이 강한 나라다. 이것을 알고 자중자애하십시오. 190, 180 몇 석 얻었다. 조국이하고 합쳐가지고 192석이다. 까불지들 마십시오. 그 까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까붐입니다. 그 까붐은 가벼움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